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핵심 이런 사항들 얘기해 드리고 앞으로 이제 경제적이나 어떻게 이게 영향을 갈지 이거 진짜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면 미국이 이제 개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이란에 대한 합동 공격을 감행을 해서 이 테헤란 지역들에 이렇게 뭐 폭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요인들 아마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폭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나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관료가 미국의 개입을 확인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참여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이제 이번 공습은 워싱턴과 조율되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이 대규모 이제 군사력 증강 이미 했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란은 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경우 보복을 그러니까 미국한테 기지가 공격받을 경우 이제 미군 기지도 이란도 이제 반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 이거는 진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군사력을 지금 뭐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로 엄청나게 모아놨다. 그래서 이거 터진다 해서 저도 말씀드렸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금과 은 여러분들 꼭 모아 가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조금 강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진짜 이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는 미래를 제가 조금씩 봤을 때 뭔가 패권 구도가 바뀐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제가 뭐 친중이니 아니면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브릭스 쪽으로 이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뭔가 좋지 않은 지금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린 이 네이달료도 얘기했었잖아요. 제국의 흥망성쇠 이제 점점 뭔가 미국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유지를 하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무리수라고 저는 보고 있으면 이 이러한 전쟁을 하는 게 무리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있다. 물론 성공하면은 다시 또 뭐 20년, 30년간 또 이제 미국의 이런 달러 패권주의가 계속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이번에 이제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8일 날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개시를 했고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선제적 공격을 단행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군이 이번 공격에 참여했음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공격은 이란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여러 주요 도시에 대한 공습 및 미사일 타격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발과 연기가 이제 테헤란 등에서 목격됐고요. 현지에서 지금 폭발음과 거대한 연기 기둥이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 이스라엘 공식 성명을 봤을 때 설명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국가안보 위협 제거 목적의 예방적 공격이라 설명했고요. 미국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행동을 중대한 전투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이런 데를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전 명칭 범위를 봤을 때 야 이거 지금 뭐 여러 도시 이 테헤란, 이스파한, 쿠움, 카라즈, 뭐 케르만샤흐 이런 데에도 계속 광역에서 이렇게 계속 공격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전면전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건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진짜 금을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거의 저는 20% 비중을 여러분도 포트폴리오에 담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 국제 변화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 패권의 이제 변화기, 그다음에 달러 패권이 이제는 점점 과도기를 거치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이제 지금 보면 탄도 미사일과 드론 이런 걸로 아마도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 방향으로 대응 사격을 하고 있다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장기전으로 이걸 끌고 갔을 때 그 변수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걸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전에 12일 전쟁 했었잖아요. 그때도 지금 뭐 대응을 잘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좀 걱정이 좀 많이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영상 올리려다가 제가 바빠서 못 올렸는데요. 중국과 캐나다 그 자국민 대피를 명령했거든요. 그다음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필수 인력 외에 직원들을 퇴사를 촉구했고, 그러니까 나오길 촉구했고, 그다음에 머스크도 스웨즈 운하에서 항로 변경 이거를 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그 아시죠? 이 한국 항만회사 여기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주재 오만 외무장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USS 제럴드 포드함이 이스라엘에
접근했죠. 거의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이 표적 공격 후에 더 큰 규모의 공격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미 국방부 최고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을 자제할 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커 칼슨, 제가 말씀드렸죠. 터커 칼슨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란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는데 그거 실패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터커 칼슨이 며칠 전에 이스라엘 허커비 이 지금 외무장관인가 그분이랑, 외무장관 아니고 그분이 지금 미국에 있는 외교관이죠.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레이트 이스라엘 이거에 대해서 좀 조금 날카롭게 질문했는데 그럴 의혹은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제가 해드리긴 좀 그래요. 여기 유튜브 상에서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미 국방부 최고령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무기가 부족하고 동맹국의 지원 부족이 작전과 미군 병력의 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무기와 그다음에 동맹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미 국방부 최고 사령관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이거를 무시를 하고 결국에는 개시를 했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압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결국에는 이 이란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압박, 이런 게 결국 이란 전쟁을 야기시켜 버렸다. 그래서 다들 예측을 했었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이란을 공격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지금 뭐 중동 지역에 108대 유조기가 계속 배치가 되고 있고, 계속 뭐 B1, B2, B52 폭격기가 잠재적으로 이 작전을 위해서 배치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란과 가까운 미군 기지에서는 지금 뭐 병력들을 많이 뺐었다. 왜냐, 반격이 올까봐 그거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미 거의 뭐 칼을 빼들고 그냥 이렇게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빼들고 진짜 방아쇠에 손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당기기만 하면 바로 쏘는 상태였거든요. 이미 이제는 당겨 버렸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럴드 포드 호가 그때 제가 지브롤터 지나서 지금 들어오고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로 들어오고 이제 곧 이스라엘에 도착할 것 같은데,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해안 항구에 오자마자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제가 봤을 땐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란의 이 미사일 및 드론 능력 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중국은 최근 위성 사진과 정보 제공, 지금 미군 기지 주변 미군 기지에 대해서 위성 사진을 계속 중국이 공개를 했잖아요. 뭐 민간 위성으로 봤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러시아 화물기 2대가 이란 영공에 진입한 후 트랜스폰더를 끄고 테헤란에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비축 자산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했을 것이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 다들 드러났거든요. 이미 이제는 어떤 분들은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이 전쟁의 기운이 유럽에서 이제 중동으로 점점 오고 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엔 아시아 쪽으로도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점점 이렇게 오고 있으면 2차 대전처럼 이제 점점 이게 전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개시 전에 한 2주 전에 이미 이란과 러시아,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합동 군사 훈련을 했죠.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실전 대비해서 테스트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실전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방아쇠는 당겨졌고, 그다음에 이란이 어떻게 반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잖아요. 누가 이기든 말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경제적이나 주식에 이런 타격을 많이 입힐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AI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AI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해야 되냐 막 이런 지금 기술주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특히나 미국 종목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더 많은 변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왜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할까, 굳이 왜 이란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까, 이런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을 해야 결국에는 이제 브릭스와 미국이 지금 상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어느 정도 이제 견제를 하고 눌러놓을 수 있으니까, 이란이란 지역을 만약에 미국이 얻는다고 하면요 진짜 이 패권 구도에서 엄청나게 크게 유리해질 겁니다. 과연 그게 쉬울 건가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 전력도 지금 미 공군 공중급유기에 지원을 받는다면 이란과 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 이미 그렇게 싸우고 있죠. 이미 이스라엘은 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국이 중동 지역에만 군사 주둔만 뭐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모아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전투 작전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 이 지원을 하는 데가 과연 어딜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과 러시아가 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은 미국이 저는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칼럼 글을 좀 읽어드리고 또 한번 봐드리자면 뭐 러시아, 중국이 이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장 이런 미사일이나 아니면 전자전 장비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도 이미 뭐 인터넷상에서도 계속 공개됐잖아요. 공군기지에 뭐 몇 대가 미 전투기가 있다 이런 것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죠. 당연하죠. 이거는 뭐 뒤에서 이란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가 반대급부로 더 이렇게 소득을 얻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복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대만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겠다. 이게 참 걱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미국이 진다고 하면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하죠? 도와줄 수 있는 동기가 너무 크니까 이게 크게 더 전쟁이 확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윌 슈라이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하든 패배하든 한 번의 심각한 캠페인은 이 10년 동안 서방을 무장해제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도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의 이 적들이 호의를 되갚고 싶어 안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극도로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 걱정합니다. 암체오로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란에 이 반격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크게 오판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전쟁 계획을 이란에 유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뉴욕타임즈와 폴리티코는 2월 20일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미국에 완벽하게 완성된 공습 계획을 테헤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 목록, 발사대, 공격 시점 등 작전의 모든 구조가 제네바 회담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에 넘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걸프전 이후 모든 공습 작전의 근간이 되는 기습 공격의 이점이 모스크바의 단 한 번의 정보 전달로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6주 전인 25년 12월에 러시아는 이란과의 이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계약 내용을 입수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발사기 500대랑 그다음에 뭐 9M336 미사일 2,500기 이런 걸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S300 이후 이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공 시스템을 이전하며 뭐 여러 가지 이런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준비를 많이 시켰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작년 12월에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뭐 대한 미사일 CM302 이거를 이전을 이란 쪽으로 했다고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나라가 이란에 이 미국의 어떤 목표를 공격할 것인지 정확히 알려줬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란에 대해서 이 대비할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이 거래에는 이란의 방공망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7월에 요청이 되었다. 그래서 차기 공격 작전이 준비되던 2월에 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공조였든 우연의 일치였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다가올 공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맞설 무기를 갖추게 되었다. 이게 공격 전에 이런 칼럼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을 추가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 로이터는 이번 주 베이징이 이란의 이 마하 3 초음속 대한 미사일 CM302를 이전하는데 거의 근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이지스함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고요. 이와 동시에 모든 미군 기지, 모든 항공모함 출항, 그다음에 이스라엘 활주로에 있는 모든 F-22 전투기를 촬영하고 중국어로 주석을 달아 웨이보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무섭죠.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정보와 방공 능력을 제공하고 중국은 대한 미사일과 실시간 감시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공격 계획, 제공권을 장악할 무기 그리고 함대를 위협할 미사일을 지원받습니다. 공식적인 3자 동맹도 아니고 조약도 없습니다. 세 강대국
제국이 각자 독자적으로 미국의 이 공격 비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최대한 많이 여기에 돈을 쓰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판을 계속 키우고 있다. 야,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뒤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게 지원한다고 하면은요. 아, 이거 오래 가면은 미국도 좋지 않거든요. 저는 진짜 이거를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200만 명의 자국 국민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인구의 15%에 해당하고 연간 30억 달러의 교역 근무를 자랑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하는 나라에 무기를 제공했을까? 이거는 푸틴은 2025년 6월 이 질문에 직접 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유출 정보는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을 힘들게 하려고 이거를 겨냥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바 미사일은 이스라엘 항공기가 아닌 미국 항공기를 겨냥합니다. 아, 이런 거군요. 이런 다른 게 있군요. 야, 디아스포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미국의 군사력 투사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승리를 하기 위해 이란을 지원할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막대한 자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스파한에 발사된 모든 토마호크 미사일은 대만 대비 체계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군사력을 많이 잃게 해서 다른 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미 국방부 내부 관계자들은 7일에서 10일치 탄약 재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비용을 들여 정밀 유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러한 미사일은 재보급이 수년에 걸립니다. 근데 얘네들 뭐 중국은 뭐 일주일 만에 막 몇천 개의 미사일을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포탄을 러시아와 중국은 빠르게 만드는데 미국은 자체적으로 포탄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여러 나라들에게 이렇게 지금 받아야 되는데 참 그게 많이 걱정이 되네요. 참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뒤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 이미 계획을 했었다고 이런 칼럼이 나오고 있고 글이 나오고 있었으면 이런 정보들이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고강도의 이런 지상전은 여기에 못 하거든요. 왜냐 이란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고 산지로 되어 있어서 지상군이 들어가기엔 진짜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뭐라지 공조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공조를 해줄까 서로 눈치 보느라 안 해줄 가능성도 크거든요. 참 이게 길어질까봐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 국방부 자체 모의 전쟁에서도 중국이 USS 제럴드 포드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뭐 드러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유출된 미국 해군 최고 기밀 시뮬레이션인 2025 오버매치 브리핑에 따르면 대만과의 분쟁 상황에서 중국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항공모함 타격단의 방어망을 압도하고 포드함을 침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133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해군력의 이 핵심인 포드함이 현재 이란의 CM302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판매하고 이란에 지금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이제 운용되는 F-35 전투기를 교란할 수 있는 전자재 시스템을 제공하는 바로 그 중국에 의해 시뮬레이션에서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대만 전쟁에 이게 쓰일 거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2025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란 전쟁에서 과연 이거 CM302 이거를 팔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란전에 전자전이랑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국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포드함이 있는 지금 그리스 수다만 여기를 출항을 해서 이스라엘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포드함을 과연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은 21세기 가장 정교한 전략 작전을 대놓고 수행하고 있다. 그게 뭐냐? 1단계 자체 모의 전쟁에서 항공모함을 격파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 다음에 2단계 항공모함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국가의 미사일 기술을 판매한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 항공모함의 항공전력을 약화시키는 전자전 장비를 제공한다. 4단계 공격에 사용된 모든 자산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공개함으로써 목표물이 공격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5단계 미국이 가장 귀중한 전함을 공격 지역으로 돌진시키는지 지켜본다. 그래서 만약 포드함이 무사하다면 지금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방어 체계가 중국이 설계한 무기 체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포드함이 피격당한다면 중국은 애니그마 암호 해독 이후 가장 중대한
군사 정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즉 단 한 발의 이 포탄도 쏘지 않고 미국 초대형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란은 적이 아닙니다. 이란은 테스트 실험실이다. 이게 참 걱정이다. 이게 지금 보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란을 이렇게 해서 자기 무기를 아마 대미국전 상대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왜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까? 그래서 미자르 비전은 오브다의 F-22 전투기, 그다음에 바레인의 텅 빈 정박지, 디에고 가르시아의 급유기,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떠나는 포드함까지 촬영했다. 이게 참 중국의 상업 위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추정된다는데 이거를 다 촬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간 정보 모자이크를 구축하여 자유롭게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성 사진은 한 장 한 장 중국이 이란을 통해 작성하는 표적 설정 매뉴얼의 한 페이지와 같다. 이거를 다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미 국방부 내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현재 7일에서 10일치 분량의 탄약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후 3시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미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참. 그리고 이제 포드함은 중국 연구소에서 설계되고 중국의 모의 실험에서 시험되었으며 이거 과연 중국이 이런 테스트를 할 텐데 이거 좋지 않은 상황인데 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맥거리거 장군 제가 저번에도 영상 만들어 드렸잖아요. 또 얘기했습니다. 이란과의 다가오는 공중 및 미사일 전쟁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항공모함 타격단과 전투기 외에도 중동에 100대의 공중 급유기가 배치된 것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작전이 더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더글라스 맥거리거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이 된다. 이게 지금 보면 전쟁을 시작해서 오늘날 이란과의 전쟁 준비에서 확실한 것은 중동에 직결한 이 공군과 해군이 이란의 핵심 인프라나 아니면은 군대, 과학 산업 기반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은 맞고, 근데 이란이 이 미군과 그 기지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맥거리거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더 중요한 조치는 워싱턴이 이란에 대한 공중 및 미사일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가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란이 워싱턴의 요구에 굴복하면 공중 및 미사일 작전이 종료될까? 아니면 워싱턴이 미사일을 모두 고갈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 될 것인가? 이 변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자, 이란의 이 대규모 미사일 집단은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많은 곳이 지하에 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의 공중 및 미사일 전력이 수주에 걸친 일련의 강력한 공격으로 이란의 방대한 미사일 이 무기고를 압도하지 못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이 공중 및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한다면, 이 반대로 된다면 백악관은 탈출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진짜 큰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맥거리거 장군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시장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으면 당연히 유가는 오른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의 목표가 무엇인가? 가능한 4개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는데요. 핵 프로그램 타격, 그래서 공습만으로 완전 제거는 어렵고 지하시설, 분산시설이 존재하고 공군력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 미사일 체계 무력화, 그래서 훨씬 대규모의 장기 작전이 필요하고 단기 공습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협상 압박용 제한적인 타격, 그래서 군사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이란의 반격 명분을 제공한다. 이미 제한 타격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확전이 됐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과연 될 것인가? 이게 참 변수인데 과연 될 것인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장기전으로 간다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 역할은 공군력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정보전, 이란 내부의 휴민트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표적 암살과 방공망 교란을 하겠죠. 그다음에 특수작전 가능하고 지하시설 파괴하고 핵심 인물 제거하고 그다음에 방공망 내부를 교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작전을 어떻게 하냐가 핵심 변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실제 반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탄도 미사일이나 호르무즈 해협 차단 이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그거고 그다음에 이란이 드론 장비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순항 미사일이랑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오래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미군 기지를 어떻게 타격할 수 있을까? 이게 중대한 변수가 되겠죠. 이란의 반격 능력이 여러분들 가장 큰 변수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미사일 방어 재고가 문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미사일 방위 기구의 에로 체계, 미사일 방위국 사드, 그다음에 미 해군의 SM3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있냐? 문제점은 뭐냐? 이 요격기 이런 게 생산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단가는 수백만 달러 이상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까? 이게 과연 큰 변수라고 하고요. 미국은 지난해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150발의 사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경 사드 시스템이 실전 배치된 이후 미국이 주문한 사드 미사일은 총 650발 미만입니다. 150발을 사용했는데 2010년 이후에 650발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주문한 게. 그리고 만약 이란이 미군과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차례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면 워싱턴은 단 하루 이틀 만에 1년치에 해당하는 핵심 방어용 탄약을 쉽게 소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관건이다. 그래서 왜 방어용 탄약이 핵심인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킬 곳이 많다는 얘기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도 반격을 하겠죠. 반격을 하는데 이란의 옆에 있는 뭐 걸프 미군 기지나 유조 시설, 이스라엘 주요 목표 시설 이런 데가 결국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나 SM3, SM6 이런 걸로 아이언돔 이런 걸로 막아야 되는데 이 재고가 많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방어 요격탄 이 재고가 과연 많을 것인가, 그리고 생산 능력이 그렇게 갖춰줄 것인가. 왜냐, 작년 12일 전쟁이 지금 이거를 많이 드러냈죠. 이스라엘이 12일 동안 이란 목표에 약 4,300발의 유도탄 폭탄을 사용했고 동시에 이란이 미사일 드론 반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와 카타르 알 우데이드 여기에 지금 기지의 방어를 위해서 150발 사드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당시에 미 재고의 25%였다고 하고요. SM3 해상 요격 체계에서는 80발을 사용했고 지금 기지 방어를 위해서는요 30발 정도, 패트리어트 팩3 이거 30발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12일 전쟁만으로 지금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재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생산하는데 최소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평가가 나와 있어서 이게 과연 이거 재고가 많이 남아 있을까? 그래서 현재 재고랑 생산 능력의 구조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이 좋지 않아질 것 같다. 그래서 다중전성, 장기전 이걸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이제 부족하다. 재고가 얇아진 이유는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패트리어트 등 방공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면서 재고가 당연히 줄었죠. 그리고 나토의 자체 방어력을 깎아먹는 딜레마까지 일어났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이란이랑 그 중동 전장에 이 후티나 시리아, 이라크, 친이란 세력들 이런 데랑 미사일 드론 이 공격을 막느라 지금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사드 해상 요격 체계가 계속 탄을 소비하고 있었고 여러 전선에 동시 부담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중동, 잠재적인 중국과의 분쟁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면 방공 정밀 타격용 탄약 요구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용을 했으면은 생산 능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사드나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SM3 등 고가 고복잡 그러니까 이렇게 최첨단 체계라 생산 속도를 단기간에 몇 배로 올리기가 어렵다. 근데 막는 데는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패트리어트 팩3 생산은 연 600발에서 2000발 수준으로 늘리려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5mm 이 포탄 로켓 패트리어트 이 로켓이 이제 패트리어트를 전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예산을 넣는 등 뭐 증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속도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현재 재고와 생산 능력으로는 이란과의 이 장기전으로 대규모 충돌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금 펜타곤에서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트럼프가 이거 단기적으로 이거를 끝내려고 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단기전으로 끝낼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계속될지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유가가 이제 급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 근데 반영이 잘 됐는데 이제 확전이 되고 또 아마도 올라갈 거예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막고 그러면은 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크다.
가장 큰 리스크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증시도 많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한국이 지금 이란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 거쳐서 수입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동에서. 그래서 이 원유 이제 수입량이 줄어들면 진짜 이제 가격도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가도 이제 80달러 돌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렌트가 75에서 78달러 구간에 있는데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원유는 급등 변동성이 확대되고요. 금은 여러분들 이제 진짜 안전자산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진짜 이런 이란 전쟁이 계속 오래 간다고 하면은요. 진짜 조금 저는 심각하게 봤을 때 미국의 이런 패권이 점점 내려올 것 같다. 달러의 일이 지금 상황이 더 물론 단기적으로 달러의 이런 인덱스가 올라가겠지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장기전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이 달러의 가치와 그런 게 점점 떨어지고 금 가격과 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에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우리가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렇게 변수가 커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다 패권 전쟁이에요. 패권이 일어나고 있고 그 뒤에서 이제 경제도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금과 은이 오르는 이유 특히나 금이 오르는 이유를 또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했지만 요약해 드리자면 반대편인 달러와 미국의 이 경제 세력들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냐? 그거는 부수적인 그런 내용이고 예전부터 돈이 많이 풀렸는데 금이 지금과 같이 급등하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다 이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 진짜 달러가 점점 내려오면서 금이 대체되고 금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가로 해지하라는데 유가는 여러분들 진짜 좀 위험해요. 유가로 해지하라고 막 얘기하시던데 자기 멤버십에서 얘기를 했다 막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잘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유가로 하는 건 위험하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금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금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골드바랑 그다음에 실버바도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물도 관심 있으시면은 한 번씩 제 거 제품 보기란이 있거든요. 영상 왼쪽 하단에 이거 클릭해 주시면 링크가 떠요. 쿠팡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다른 거 이제 생필품이나 이런 거 구매하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제가 어렵게 찾아서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전쟁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이 됐으면 그 변수를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제가 매번 누차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금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20% 가까이는 갖고 가야 된다. 이거 누구보다 빨리 말씀드렸죠. 주식쟁이들은 근데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